여기는 논산시입니다. 국방교육기관과 아주 큰 규모의 훈련소가 있어서 국방과 관련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역사와 관계 있는 스폿들도 있습니다. 특히 도남서원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로는 정체 없으면 2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구간, 서울 논산 간 대중교통입니다. 논산 고속버스 터미널 16시 20분 출발 우등이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16시 20분 우등은 20명을 태웠고요. 처음에는 터미널에서 오른쪽으로 나가고 계백로로 운행합니다. 강경 익산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계백 회전교차로가 나왔을 때 7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부창로에서 운행하고 있었다가 부창 사거리가 나오면 좌회전해야 합니다. 그대로 득안대로로 들어갑니다. 부창 사거리 쪽에 유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전장 12m가 되는 버스가 유턴하는 건 그냥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것보다도 힘들죠. 부창 과선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논산 신대교 통과합니다. 방금 전 뭔가 심상찮은 정보가 표출된 것 같은데요. 뭔가 불길한 건 아니길 바랍니다. 아무튼 국도 23호선을 이용하고 있었다가 논산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빠지고 국도 4호선 부여 방향으로 향했다가 선원산 IC로 들어갑니다. 묘금소 통과하고 나서는 탄천 천안 방향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지금부터는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운행합니다. 고속도로 본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호남 고속선 1단계 교량 아래를 통과하고요. 잠깐 동안이지만 철도와 나란하게 갑니다. 탄천 IC 2인 휴게소, 남공주 IC 공주 분기점, 북공주 분기점, 정안 알방 휴게소, 정안 IC, 남풍세 IC, 남천안 IC를 거치고 천안 분기점까지 이동합니다. 정안 알방 휴게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무대까지 묶어서 운행했는데 출발한 지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휴게소에 들어간다는 게 뭔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순서상 그렇게 편성돼 있었어요. 또 정안 알방 휴게소에서 1시간 15분 정도만 가면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인데 따지면 서울 논산 가는 중거리가 아닙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보는 송리산 고속버스인데요. 정안 IC에서 올라온 차량 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출발했을 거고요. 이 다음이 차량 터널인데요. 하나도 안 막히고 있습니다. 사실 하행으로 갈 때마다 차량 터널에서 막힌 적이 있다 보니까 내심 신경 쓰였는데요. 하나도 안 막히고 가면 적어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천안시로 들어왔고 나중에 나오는 천안 분기점에서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은 경부 고속도로이고요. 천안 상거리 휴게소를 시작으로 천안 IC, 북천안 IC, 안성 IC, 안성 분기점, 안성 휴게소 순으로 이어지면서 한국도로공사 관할 종점 양재 IC로 이동합니다. 목요일이다 보니까 천안시 인근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 구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 버스 전용 차로는 조금 있다가 나올 안성시 인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성분기점 인근인데요. 벌써 다른 차선은 차량 대수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정체 구간 딱 한 지점이 있는데요. 버스 전용 차로는 저 정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용 차로도 뭔가 일이 있으면 속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신갈 IC인데요. 혹시 여기서 빠져나가는 버스라도 있을까요? 여기서 속도가 잠깐 많이 떨어졌다 회복됐습니다. 이제 신갈분기점 지나는데요. 아저씨 누군데요? 아저씨 누군데요? 아저씨 누군데요? 아저씨 누군데요? 아저씨 누군데요? 아저씨 누군데요? 아저씨요? 나 믿을 수 없어. 양재 부근부터 반포까지 어김없이 정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 지난 시각이 17시 50분. 슬슬 퇴근 시간대로 접어들죠. 판교 인근과 달래내 구간을 지나면 바로 양재 IC가 나올 건데요. 우선은 내리막 구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원활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바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전용차로만 크게 문제없이 지나가고 있고요. 서초 IC도 문제없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어느덧 반포 IC입니다. 여기도 다른 차선 차량들 엄청 많은데요. 여기가 스텝이 꼬이기 십상입니다. 거기에 진출하려는 차량들 몰려있다 보니까 흐름이 더딥니다. 서울에 제 시간에 들어서서도 도착 시간이 왜 지체될까 싶다면 바로 반포 IC 이슈죠. 반포 IC에서 나와서 사평역 앞을 지나고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직진, 사평 지하차도로 통하는 길 옆쪽으로 나갑니다.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 앞으로 지나간 뒤 센트럴시티 터미널 군의 입구가 나옵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는 18시 13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논산 노선은 서울 출발 심야차 포함 12차례 운행합니다. 일반, 우등과 프리미엄 원가 각각 11,600원, 17,000원, 22,100원이며 휴게소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센트럴 시티 터미널은 게이트 8번 측을 이용하시고 논산에서는 놀무의 새마을 금고 좌측에 있는 논산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플랫폼은 없으며 출발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 미리 나와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보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동서울 착발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하루 2차례 세종시와 공주를 경유하고 금액은 21,400원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24번 홈, 시외버스를 위한 논산버스터미널 동서울 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취암동 논산 오거리 일대가 아니라 연무대로 가셔야 한다면 하루 6차례 운행하는 서울 호남 연무대 익산 노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에서 고속버스 박차가 20시이기 때문에 이보다 늦은 시간대 버스로 이동해야겠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를 위한 논산버스터미널에서 2시 10분에 출발하는 유성경유 대전복합행을 이용하셨다가 유성 금호고속터미널에서 서울 호남행 또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서울 경부행을 이용하시고 또는 21시 5분에 출발하는 대전 서남부행 버스를 이용하셨다가 분산동 대전청사정류소나 대전복합터미널까지 개별 이동한 뒤 서울 경부행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유성에서 서울 호남행 막차는 월, 금, 토에만 0시, 서울 경부행 막차는 대전 청사에서 23시 1분, 대전 복합에서 0시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논산 간 고속버스 운행의 역사는 연무대 노선의 개통부터 시작됩니다. 1970년 12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통부는 호남 고속도로의 대전 전주 구간 개통에 따른 고속버스 노선 운행을 확정했는데 총 206km를 운행하는 서울 연무대 간 고속버스 노선에 동해안고속과 코리아 그레이하운드 소속 차량 각 4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에는 논산으로 가는 노선에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얼마 뒤 운행됩니다. 원래는 논산과 연무대를 하나의 노선으로 묶어 운행했는데 지금의 호남 고속도로 지선을 통해 운행했을 때는 연무대 경유 논산 시종착이었지만 논산 천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2024년 6월 중에는 일부 차량편이 논산 시종착으로 편성을 바꾸었다가 지난 4월 21일부 금호 고속에서 노선 구성을 바꾸어 논산 고속버스 터미널 쪽은 서울 호남 논산 단일 노선으로 정리하고 연무대는 익산 시종착과 통합하기에 이릅니다. 또 정안 알방 휴게소에 경유하던 곳도 논산 시종착만 휴게소를 통과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휴식 시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156.6km 정도밖에 안 되는 단거리 노선인데 보통은 이런 노선들이 휴게소에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안 알방 휴게소에 꼭 정차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일과 같은 때 논산 천안 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를 무릅쓰고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호남선 개통 고속버스들의 공통점인데 오히려 정안 알방 휴게소 미경유 차량편이라면 정체가 덜한 쪽으로 우회하기에 유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논산간은 철도로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오직 코레일 소속 열차로만 갈 수 있는데요. 호남 기존선에 소속된 논산역이 KTX 정차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용산역, 논산역 간을 KTX로 갈 수도 있습니다. 평일엔 8차례, 주말엔 1차례 추가, 일반실과 특실 각각 28,100원, 39,300원입니다. 다만 대전광역시 인근에서부터 기존선을 이용하고 정체가 없을 때 고속버스 소요시간 1시간 50분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X 새마을이나 마음,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의 경우 호남선 14, 전라선 직결 8편 마련되어 있으나 소요시간은 모두 2시간을 초과합니다. ITX 새마을, 마음의 경우 우등 고속보다도 비쌉니다. 대략 30편 전후에 열차편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체 없을 때 고속버스의 소요시간을 확실하게 앞서지 못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호남 기존선의 심도 깊은 급커브 구간을 지나는 곳에서 비롯되어 소요시간이 늘어지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후 챕터에서 이야기할 노선 개량이 있어야 합니다. 논산을 거치는 호남선 철도의 최초 개통 시기는 1911년 7월. 이때 대전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까지만 이어주었다가 단계를 거쳐 1914년 1월 대전 목포 간의 전 구간이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대전에서 경부선 철도와 연계되기 때문에 서울 논산 간 열차로의 이동도 한참 전부터 가능했던 것. 2004년에는 KTX가 운행을 개시했는데 당시 호남 고속 전용선 구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전에서부터 광주나 목포까지는 기존선을 통해 운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논산역도 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호남 고속선은 2015년 1단계가 개통됐지만 논산시를 지나가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승객은 기존선에 소속된 역을 가야 합니다. 주요 도시 간 최대한 빠르게 잇는 KTX가 서대전 경유 개통에서도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깊은 커브 때문에 속도를 낮춰 운행해야만 하고 소요시간도 긴 편이기 때문에 아직도 소요시간 경쟁력을 제대로 강화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대전 경유 KTX의 편수도 적은데 소요시간도 확실히 짧은 편이 아니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커브 때문에 속도를 낮춰야 하고 소요시간도 길어지는 호남 기존선 구간에 대해 준고속으로 개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3차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기도 한 가수원 논산 구간의 개량으로 개량 구간은 최대 250km로도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직선화하는 작업입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고속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6월까지로 연장됐는데 계룡시 등에서 요구한 노선 변경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안팎에서는 2028년 초부터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가정원 지정을 노리고 있는 노루벌 구간에 호남선 지하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노루벌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총 1,780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는 훈련소 인근 신연무대역의 개설 계획에 따른 연산역 폐쇄와 그 역을 대체할 새 정차역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논산역뿐만 아니라 신연무대역에서도 KTX를 취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준고속 개량이 완료되면 소요시간은 지금보다 수십 분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2시간을 훌쩍 넘었던 일반 열차의 소요시간도 개선됩니다. 다만 ITX 새마을이나 마음 기준으로 설계 최고 속도가 165km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량을 통한 제대로 된 수혜는 일반 열차보다는 KTX에게 집중됩니다. 호남선은 열차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KTX는 대전광역시 인근에서 경부고속선으로 진입하는 경로로 운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부선이나 경전선, 포항착발 열차와 선로를 공유하게 되고 오송역부터는 호남 고속선의 공주역을 거친 열차들도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 열차들도 일정 구간 다른 계통들과 선로를 공유하고 있으며 금천구청역 이북은 아예 KTX와 선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차만 한정하면 평소 선로 두 가닥인 구간에서 교통량이 상당히 혼잡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먼저 평택 오송 간의 선로 두 개를 더 놓아 포화 부담을 낮추는 방법. SRT와도 선로를 같이 사용해 교통량이 심히 높은 곳에 선로를 더 놓으면서 선로 한 개당 사용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구간의 공사는 목표상 202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오송역의 과주 여유거리가 부족하게 설계 시공됐고 선로 10개 가운데 2개는 미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주 여유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운행량
운행량은 감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배선 설계 등을 다시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색광명 간 고속 전용선 사업도 추진되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금천구청역 이북 구간에서 일반 열차와 선로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며 역시 포화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부 고속선 일부 구간의 선로 포화도가 개선되면 열차 추가 투입은 지금보다 자유로워지지만 대신 서대전 경유 KTX 편수층에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버스는 한동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 기존선의 개량과 KTX 편수 증해 등을 통해 철도의 경쟁력이 제대로 강화된다면 버스의 미래도 불투명해집니다.